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육친론 마지막이 우리가 했던 게 애정 결혼운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자녀운 편. 자녀운 편에 가서 육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5행 할 때 자녀 생산의 인자가 어떤 게 강하다고 했습니까? 수와 목이 생산의 인자가 강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화나 토나 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인자가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후, 즉 수가 원래는 생산의 요소이긴 하지만, 자, 수가 만약에 강하다면, 즉 이 말은 뭡니까? 조후에 관해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조후에 관해서 문제가 되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진다. 즉 유산이 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이 뭐냐면 오행이 편중되었을 때, 자, 이럴 때는 자녀 생산의 인자가 약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육친에 관해서 본다면, 자,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해서 분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남자의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자, 남자의 경우에는, 자, 자식을 어떤 별로 삼습니까? 관성의 별로 자식을 삼기는 하는데, 자, 여기에서 관성도 우리가 정관과 편관이 있죠. 정관은 어떻게 배우셨죠? 정관은 보통 딸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편관은 우리가 육친상 아들로 많이 본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 말고도 우리가 관성이 예를 들어서 드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식상 자체를 그러면 자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식. 자, 그 중에서도 이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데, 이 식상은 우리가 보통 딸로 많이 보고 관성을 우리는 아들로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식상을 또 나눠 본다면 보통 딸인연이 많은데, 보통 식신의 경우는 우리가 아들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상관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딸의 성향이 많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꼭 관성이 안 드러나 있는 경우에도 자식은 오죠. 그죠? 그래서 관성이 없다 하여도 식상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아들, 딸을 구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식상을 자식으로 삼는데, 그 자식에서도 식신을 아들로 삼고 상관을 딸로 봅니다. 자, 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자식이 올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로 보냐면 인성의 성분으로 보거든요. 자, 인성을 성분으로 봐서 인성이 보통 딸인연이 많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해드린 것은 명내에 있을 때, 명내에서 뿐만 아니라 운에서도 자녀가 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천간합 내지는 육합의 경우 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삼합일 경우에는 보통 딸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유년 같은 경우에서는 꼭 천간합이라든지 육합이 왔을 때 딸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삼합이 왔는데 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기질적으로 삼합일 경우에는 아들이라도 서서히 커 나가면서 딸 기질이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간합이나 육합 같은 경우에 딸이 나더라도 서서히 성장하면서 아들 기질을 많이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운에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문의가 임일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인년이 왔다. 꼭 요 식신이란 별이 아니라도 됩니다. 식신이 없어도 자, 이 무라는 별이 왔을 때 자, 이게 여명일 경우에 이 무라는 별이 왔을 때 이 무라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 봐서 육신적으로 뭐가 되죠? 관성이 되죠, 관성. 자, 이 관성이란 것, 즉 얘가 자라서 관성이 된다 함은 그러면 이게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남자겠죠. 그래서 아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체적으로 정리는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볼 때 꼭 우리가 간지적으로만 아들, 딸을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지만 가지고 아들, 딸을 지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과거에서는 다산일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애를 운에 따라서 자기 팔자 내에 있는 인자에 따라서 많이 낳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패턴이 어느 정도 법칙성을 가졌었는데 요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희손의 시대죠. 자기 절제에 의해서 자식이 작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작다. 현대에서는 자식이 드물다. 희손의 시대에 왔다는 거죠. 희손. 자, 그러니까 꼭 희손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집안적인 환경이에요. 집안 환경. 환경? 내력이라고 볼 수 있죠. 집안 내력이 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집안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딸이 많은 집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 내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삼자가 태어났다. 그런데 팔자 내에 인자가 아들이 드물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자, 내 팔자 내 인자에는 자식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식이 낳다 해도 자, 내 팔자 내에 자식이 드무니까 어떻겠어요? 그 인연이 고르겠어요? 매끄럽지 않겠어요? 매끄럽지 않죠. 즉, 내가 자식 덕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팔자 내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자대로 자식 복이 있어줘야, 자식의 궁이 있어줘야 그 자식의 덕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팔자 내의 인자는 자식이 드문데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낳았다는 것은 내 설계도대로 자식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안 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 덕을 보기 힘든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운에 의해서도 굉장히 자식이 오는 게 가변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식상운이 왔다. 그런데 자식은 안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괜히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팔자에서 식상의 세월이 왔을 때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으면서 그 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식신생제의 활동이 계속 원활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식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식주를 넓히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개가 살아있을 때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운술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좀 잘 나가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식신의 운이 왔을 때 뭐를 키워라? 개를 한 마리 키우면 되겠죠. 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어떤 개를 키우냐면, 자, 잘생긴 개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생긴 개. 그럼 개가 잘생긴 게 어떤 개겠습니까? 자, 참고로 첫 번째는 입이 커야 됩니다. 입이 크다는 말은 뭡니까? 꽉 물 수 있는 힘이죠. 자, 재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그렇죠?
꽉 깨물어야 되죠. 그렇게 오래 물고 있고 꽉 깨물 수 있는, 즉 입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코가 잘 생겨야 됩니다. 코. 자, 요런 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재물을 꽉 오랫동안 질 수 있는 거 되겠죠. 자, 참고적으로 이 개운술이라도 누구나 다 개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참고적으로 반한살 그룹, 자기 띠를 기준으로 해서 반한살 동물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겁니다. 여기 책에 보면 그 스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잘 사는 집에 가서 공양을 한 끼 받은 거예요. 그래 가서 봤는데 주인도 부자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자식 또한 부자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개가 정말 부자관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가 있으니까 그 집은 잘 되겠죠.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그 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본 거죠. 그 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개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이 도사가 생각하기를, 곧 이 집안이 기울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봤는데, 그 개를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제 주인이 자기 며느리가 이제 처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며느리를 보니까 그게 또 부자관상이더래요. 그래서 그 집은 계속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만큼 이제 뭐 식구가 느는 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개를 한 마리 키운다든지 해서 내 자식처럼 해서 개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샘플을 하나 볼까요? 정류의 무신의 개축의 을묘, 남자 팔자입니다. 자, 자식의 인연은 무진생딸, 딸이 왔고, 그 다음에 기사생 아들이 왔어요. 자, 참고적으로 이분이 결혼한 연도가 정묘년이에요. 정묘년. 자, 앞에 정묘년 앞에는 뭐가 있죠? 병인년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식상과 재성,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으면, 자, 여기는 재성이 떴죠. 자, 재성이 뭡니까? 이 사람 팔자에서 재성은 아내의 별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성의 뜻을 쫓아서 이제 결혼을 이루고, 자, 이 사람 원명에 가지고 있는 관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정관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편관의 길이 있죠. 그리고 오행이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아들, 딸이 고를 경우가 많고요. 자, 이런 경우에 순서는 어떻게 오냐면 앞에 있는 게 보통 먼저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보시면 맨 처음에 정관은 뭐죠? 딸이죠, 딸. 그 다음에 편관은 아들이에요, 아들.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 유년에서 볼 때는 무가 무게 합을 하니 육합의 관계죠. 그 다음에 신자진 삼합을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천간의 뜻을 쫓아서 딸이라도 아들 기질이 강한 딸이 온 거예요. 아들 기질. 자, 두 번째는 기사년에 이제 아들이 왔는데, 자, 그건 뭐냐면 무가 사에 록을 띄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축이 기로 그대로 온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원명 자체에서도, 자, 요 경우는 사신도 되고 사유도 되죠. 그죠? 삼합과 육합이 다 섞여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육합 기질을 쫓아서 아들 성향으로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면 이제 이 육친으로 봤을 때 아들의 수, 즉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좀
좀 그렇습니다만 딸을 우리는 자식으로 안 봤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복양해주는 사람은 딸이 아니라, 왜? 딸은 어떻게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만 우리가 자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들만.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의 수를 볼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봤었냐면, 이제 관성을 12운성으로 봤을 때, 12운성으로 봤을 때 보통 목욕지. 자, 이런 경우에는 일자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지나 묘지나 절지 경우에도 이때도 일자로 봤다는 거예요. 일자. 한 명밖에 없다. 나머지 세력이 강할 경우에는 어떻게? 세력이 강할 경우에는 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자.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묘지나 절지인데 병지까지도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관성의 세력이 약해지는 구간이죠.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이런 책으로 표현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3명 낳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3명이 낳았는데 내가 죽을 때 보니까, 즉 임종시 일자라는 거예요. 임종시 일자. 즉 한 명만 내 곁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지키더라. 자, 그런 식으로 해서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성의 숫자로만 가지고 우리가 얘는 몇 명이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다들 절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팔자 감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팔자 원명에서 자식의 수를 보는 것보다는 보통 애를 하나 놓고 나서 그 애의 팔자에서 이제 형제의 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는 몇 명의 형제가 있다. 그것으로 관찰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맞더라는 겁니다. 자, 결혼의 연도는 아까 제가 정면연에 했죠, 정면연. 근데 참고적으로 이 팔자에서는 이때 공망이 들어가요, 공망. 우리가 보통 공망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공망은 공치고 망한다, 그죠? 손발이 2번, 3번 가는 번거로움.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는 이 공망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 왜냐하면, 자, 결혼을 하면 내 맘대로 살아요? 아니면 배우자하고 같이 뭔가 합심을 해서 마음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심을 맞춰서 살아야 되죠. 즉, 나 혼자만의 궤도를 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라고 하죠? 결혼은 무덤이다. 그죠? 결혼은 무덤이다. 즉, 나의 궤도를 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 같은 경우에는 결혼의 운을 물을 때 공망해도 결혼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신축의 경인의 기축의 병인입니다. 자, 남자 팔자에 갑술생 딸, 을해생 딸, 그 다음에 무인생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 자, 결혼은 임신년에 했답니다. 임신. 자, 천간에 재성이 와가지고 결혼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팔자의 경우에는 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성이 즉 월과 시에 있는데 그 관성이 어떻게? 정관이라는 거예요. 정관.
정관 일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관이니까 딸의 인연이 많겠죠. 그래서 딸이 이자가 오고, 그 다음에 자, 세월을 두고, 그 다음에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정관, 편관이 없다 해서 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 편관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 덕을 제가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어요? 잘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아들 인연이 온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좀 많이 늦게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아들이 커서 부모 봉양할 나이가 되면 저는 이미 저기 뒷방 늙은이 시세죠. 제대로 봉양을 받기 좀 어렵죠. 자,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늦게 아들이 오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이민, 개축, 개유, 갑일. 이게 남자 팔자이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병호, 임진, 병진, 신은 잘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갑술생, 딸, 그 다음에 병자생, 딸. 결혼 연도는 계유년이에요. 계유년. 그때 결혼. 자, 참고로 남자 팔자에서는 이게 관성의 별이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재성이 어디 있습니까? 숨어 있죠. 인중의 병화로. 자, 제가 일단 숨어 있다. 그래서 계유년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남자의 인연보다는 여자의 인연에서 많이 왔겠죠. 자, 병이 봤을 때 걔가 어떻게 돼요? 정관이 왔죠, 정관. 자, 이래서 어떻게 이 팔자는 보면은 여사의 그 주도에 의해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남자는 이게 뭡니까? 인에서 봤을 때 유는 육해살이죠, 육해살. 즉, 천살 그룹.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뜻에 이끌려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어쨌든 관성의 별이 약하니까 그죠? 편관이라도 이거는 좀 조우가 약간 좀 쏠린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편관으로 못 쓰고 딸로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딸로. 자, 여자 팔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술생 같은 경우에는 인호술 이렇게 삼합이 무리 짓죠. 여기도 인호술 삼합이 무리 짓고. 자, 그렇게 해서 딸의 인연이 오고. 그 다음 자는 어떻게 돼요? 자는 천간에 있는 개가 그대로 내려오고 신자진 이런 식으로 삼합에 묶여 들어가지고 여기도 딸 인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경우에는 이제 관성이 세력이 약해가지고 뭐 아들 인연이 좀 약한 경우거든요. 대신에 자는 남자 팔자에서는 어떻게 자축이 무리를 짓죠. 육합으로. 자, 그래서 이 첫째 딸보다는 둘째 딸이 좀 보면은 경향성이라든지 이거 봤을 때 아들 기질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계고에 의한 방법이에요. 계고. 자, 예를 들어서 병일주인데 진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남자 팔자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선 관성의 별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진중에 임수로 들어 있죠. 자, 이 임묘직에 들어 있음으로 해서 이건 투출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술년이 와서 충해서 열어줄 때 그때 자식 입대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삼합이나 육합, 유년에 의해서 보통 자식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